안녕하세요. 참 병원에서 같은 병실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이 채널 사연을 줄곧 듣고는 했는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아줌마입니다. 아들만 3명이에요. 다들 어머, 아들 3명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아들 1명만 키워도 힘들던데 3명이라니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들을 3명 키웠다는 말에 다들 놀라고는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친아들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재혼이거든요. 재혼한 남편 아이예요. 마음으로 낳은 아이들이죠.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놀라서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고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재혼녀예요. 25살 꽃다운 나이에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에는 연애 결혼이 거의 없었어요. 어르신들끼리 짝을 맺어주었고, 자식들은 그거에 특별히 반항하거나 싫다고 하지 못하고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튼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첫 번째 결혼을 했을 때 시댁은 제가 아이를 가지길 무척이나 원했어요. 그런데 자연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2년 동안 했는데 임신에 실패하는 거였죠. 저는 그때 시댁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임신에 실패를 하니까 시어머니는 에휴, 너는 왜 여자로 태어났니? 남들 다 낳는 애도 하나 못 낳으면서 내가 어디 나가서 손자, 손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부끄러워져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정말로. 참, 옛날 시대라서 저희 부부가 아이를 못 가지는 이유는 전부 여자인 제 탓이었죠. 저는 속상한 마음에 점쟁이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구슬해 보기도 하고 여자 몸에 좋다고 쑥을 100봉지나 다려서 먹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임신에 실패하게 되었고 저는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난 네가 유정란인 줄 알았어. 그래서 결혼한 거야. 나이도 어리고 건강하고 귀여운 아이 많이 낳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너 이거 뭐 하는 거냐? 알고 보니 무정란이었잖아. 이거 완전히 순 사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칠 수 있냐? 여보, 나는 당신한테 거짓말 친 적 없어. 그리고 임신이 안 되는 게 온전히 내 탓이라고만 볼 수 있어? 아니잖아.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제발 그러지 마. 나 정말로 당신이 내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속상해서 죽을 것 같아. 속상해? 그럼 죽어. 당신이 애 못 가지는 거 당신만 속상한 줄 알아? 우리 엄마도 속상하고 나도 속이 썩어 문드러져. 어쩌다가 무정란 여자랑 내가 결혼한 건지. 남편은 저를 무정란과 유정란으로 비교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힘들어서 그냥 도로에 지나가는 차만 보면 뛰어들고 싶고 그랬습니다. 속이 너무나도 쓰리고 힘들고 죽고만 싶었죠. 가족들은 저를 인간 취급 안 했으니까요. 결혼 4년 동안 맨날 쓸모없는 여자라고 몸쪽 역할도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정신이 아니었고 결국 남편이 거실에서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아주 뻔뻔하게 당신이 내 애를 못 가지니까 내가 다른 여자랑 하는데 뭐가 문제야? 불만이면 당신이 애를 가져보든가.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다고 당신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이 정당화가 된다고 생각해? 야, 꺼져. 애도 못 가지는 여자가? 그렇게 저는 펑펑 울면서 친정집으로 도망갔고 결국 이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혼 당한 거지요. 바람 피운 여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도 못하고 위자료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도 건드는 거 없이 도망치듯이 그 집에서 나갔으니까요. 친정엄마는 에휴, 그래도 내가 우리 집 밥숟가락 하나라도 덜려고 너를 부잣집에 시집 보냈더니 남들 다 가지는 애도 못 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오니 이건 정말 집안 창피가 아니라 온 동네 창피다. 되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죽고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들이 저에게는 고통이었고 정말로 힘들었어요.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을 겨우 다잡고 살아갔지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마도 제 안의 불덩이가, 가족들을 향한 원망의 불덩이가 저를 죽이게 만들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을 나온 이후로는 가출해서 노숙도 해보고 청소일도 해보고 별의 별일을 다 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배를 타기도 했어요. 뱃일을 하면서 험한 것도 겪고 참 힘들었죠. 그러다가 서울로 올라가서 파출부 일을 하다가 소장님이 참 미자씨는 손도 고운데 파출부 일을 하기에는 참 아깝지. 얼굴도 곱상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좀 일해봐. 사람을 구하는 것 같더라고. 소장님의 배려 덕에 저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큰 일은 아니고 서류 같은 거 나오면 정리하고 그런 일이었죠. 작은 공장 같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거기 대표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었고, 그래서 대표님보다 더 일찍 나와서 일을 하고는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 일을 하니까 대표님이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제가 대표이긴 하지만 정말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네요. 참.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 전에는 목욕탕 청소일도 해보고 배도 타봐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일하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셔요. 겸손도 하셔라. 이렇게 아침마다 대표와 저는 소소한 담소를 나누고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 대표님도 이혼하셨어요? 사실 저도 이혼했거든요. 저는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아들들 잘 돌보는 줄 알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애들 데리고 담배 연기 자욱한 도박장을 다녔더라고요. 현장을 제가 덮치고 아수라장되고 도박꾼들은 저 때문에 판 망쳤다고 저를 잡으러 오고 그 틈을 타서 도망치는 아내를 제가 뒤따라 잡으러 가고 하여튼 그랬네요. 결국에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미자 씨도 이혼한 지 몰랐어요. 나이가 저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겉으로는 너무나도 밝아 보여서 그런 상처가 있는지 차마 몰랐어요. 정말로 몰랐어요. 대표님도 이혼을 하신 분이라고 하니 그때부터 저는 대표님이 친근해 보이기도 하고 저희 둘은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다는 생각에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을 거예요. 서로를 연애 상대로 본 때가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3년 동안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혼하게 되었어요. 저는 새 아이의 엄마가 된 것이었죠. 내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였기 때문에 정말 친아들처럼 키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요. 그래도 제가 희생하고 아이들을 기다려주니 애들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참 대단해요. 친엄마도 아닌데 애들 먹여주고 씻겨주고 재우고 아플 때는 버선발로 나가서 애들 병원 데리고 가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정말로 궁금해서 이건 그냥 순수한 마음에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 결핍을 이런 식으로 푸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단순히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해주면 제 결핍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를 전부 다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말들에 저는 머쓱해질 뿐이었죠. 사람들이 다들 놀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아들들은 정말로 그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쟁이였거든요. 막내는 유치원생이었는데 유치원에서 애들 머리를 쥐어뜯고 발로 배를 밟아서 어떤 아이 콩팥이 잘못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에 가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입니다. 저희가 교육을 잘못해서 싹싹 빈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친엄마도 아이 못 키우겠다고 도망간 것을 재혼녀인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거두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첫째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일진이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일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고 뭐 제가 어릴 때는 다들 사이좋게 지냈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일진은 다르더라고요. 담배 피우고 애들 괴롭히고 그 수위가 어른들만큼 악독했어요. 저는 무릎 꿇고 첫째 학교에 가서 피해자들을 찾은 다음에 아줌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다시는 아이가 너네들을 괴롭히지 않게 할게. 정말로 미안하다.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제가 아이들을 품고 키웠습니다. 남편은 내가 어쩌다가 당신 같은 귀한 보물을 만난지 모르겠어. 당신은 정말로 내게 없어서는 안 될 심장가도 같아. 너무나도 고마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도박장 다니고 못된 것만 배워서 삐뚤어졌는데 나는 아이들이 전 아내를 닮았다는 이유로 마주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멀리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참 매일이 힘들었어. 그런데 당신이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어주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당신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이 은혜 두고두고 갚을 거야. 아니야, 여보.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야. 뭐 내가 당신한테 칭찬받으려고 애들을 품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저는 아들 셋을 장성하게 키웠습니다. 군대까지 보내고 애들 다 학교 가고 졸업하고 키도 180이 훌쩍 넘는 아이들로 키웠어요. 군대 제대할 때는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펑펑 울기도 했고요. 에휴, 그렇게 어릴 때 사고 많이 친 너네들이 드디어 군대도 갔다 오고 남자가 되었구나. 에이, 엄마.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무한하게. 그러게 말이다. 그래도 엄마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지. 아이들은 다행히 착하게 자란 듯 했어요.
다만 취업난이 심해서 셋 다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알바나 단기계약 회사 자리를 전전하는 것 빼고는요. 참 그때 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애들 인생이 잘 안 풀려서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하는 회사가 잘 되어서 저는 그거에 의지하면서 살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속이 메스껍고 몸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상하네. 요즘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결국 저는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요즘 심하게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원래 제가 피부가 굉장히 하얀데,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귤 먹었냐고, 아니면 치자로 천연 염색했냐고 할 정도로 손이나 발이 노래요. 황달이 심하게 왔고, 혈변이나 혈뇨도 종종 눌 정도로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간경변을 좀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심하면 오래 못 살 수도 있고, 일단 자세한 거는 검사해보고 보죠. 저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자꾸 저는 입술에 침이 말라가고 입을 잘근잘근 깨물게 되고 너무나도 불안하더라고요. 에이, 아니야. 아직 죽을 때도 아닌데. 설마 아닐 거야. 아닐 거야. 그런데 쎄한 직감은 역시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간경변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보니까 길어야 3개월이네요. 이런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저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아직 세상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평생 일만 하고 아이들만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좀 애들 다 키우고 내 인생 살려고 했는데 내가 시한부라니. 저는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서럽더라고요. 참,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가족이나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무척이나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내 인생은 버리고 가족들이나 자식들 인생을 챙기다가 세월 다 보내고 내 몸 아파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고 헛짓거리한 것 같고 참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심지어는 우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안 그래도 애들이 알면 취준생인데 심적으로 힘들 것 같고 아이 아빠한테 말하자니 아이 아빠는 나 따라서 죽을 거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집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참 계속 걱정을 하다 보니까 살도 쭉 빠지더라고요. 남편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대체 무슨 일이야? 고민이라도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항상 나한테 고민 털어놔야지. 저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왈칵 터지게 되었고 그때 저는 여보, 어떡해? 나 간경변 말기래. 오래 살아봤자 3개월이래. 내 인생 억울해서 어떡해? 나 정말로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해.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 희생했고 우리 가족 지킨다고 나 한 몸 불살랐다고. 그런데 남은 건
시한부 인생이라니. 내가 시한부라니.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폭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당신 그게 정말이야? 왜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병원에 간 거야? 나한테 털어놓지.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사는데. 당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오늘도 출근한 건데 당신이 아프면 그게 다 무슨 의미야? 이제 우리 하나 둘씩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당신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도 가보고 다 해보자. 남편은 저를 위해서 회사도 이사장에게 맡기고 큼직한 재산들도 거의 다 처분을 했어요. 당신 이렇게 재산들 현금화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돈 번 이유는 오직 당신을 위해서야. 당신 죽기 전에 내가 이 돈 전부 다 당신 위해서 쓸 거고 최고급, 가장 좋은 것들로만 선택해서 당신에게 선물해 줄 거야. 나랑 남은 시간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추억들 만들자. 감동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이라서 저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보았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비행기 가장 앞좌석, 이름은 모르지만 비싼 좌석이래요. 하여튼 그걸 타고 제주도에 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푸르른 오색빛 바다와 찰랑이는 윤달의 바닷빛결, 그리고 찬란하도록 빛나는 우도의 산호초 해안가, 모든 것을 눈에 담았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내가 젊은 날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젊을 때 고생 안 해도 됐겠지?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 잘 해왔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둘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새 아들도 눈치를 챈 모양이더라고요. 갑자기 아버지가 재산을 다 팔고 현금화를 하고 엄마와 여행을 가니까 지네들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거였지요. 결국 남편이 아들들에게 니네 엄마 시한부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한 거였어요. 애들은 엄청 놀랐지요. 제 앞에서 애들이 울기도 하고 막 땅을 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식들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거두어 키우길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앞불사 그 생각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오게 되었어요. 엄마 곁에서 좀 있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걔네들이 술을 마신다고 양주를 사와서 지네 방에서 잔뜩 마시다가 술에 잔뜩 취한 거였습니다. 저는 잠든 애들한테 이불을 덮어주고 안방에 남편과 함께 들어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아이들이 깨서 술판을 버리고 술에 취해서 진심을 말한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있다는 것을 망각했나 봐요. 야, 어차피 엄마 죽으면 잘 된 거지. 내가 그 아줌마 때문에 학교 생활도 겁나 눈치 보면서 하고 힘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그리고 아줌마가 죽어야지 우리가 재산을 많이 물려왔지. 안 그러냐? 그렇지, 그거 맞지. 아줌마가 만약에 아빠보다 오래 살면 우리 아빠 하는 거 봐서는 모든 재산 아줌마한테 넘길 텐데 내가 그 꼴은 절대로 못 보지. 절대로 못 봐. 으씨. 그래, 아줌마 죽은 거 잘 됐다. 난 새엄마를 단 한 번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냥 우리 아빠 재산 노리고
우리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 넘어갈 것 같아? 절대로 어림도 없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뒷목이 당길 정도였어요. 절망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했고 단순히 배신감이라는 말로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꺽꺽 울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배신감과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못 챙기고 아이들에게 잘해준 것만 같았고 그게 참 바보 같더라고요. 분통이 터져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말도 못해요. 자는 남편이 깰까봐 숨죽여 울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불을 확 던지는 겁니다. 내가 저놈 자식들 말하는 거 듣고 그냥 일어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당신 숨죽여서 우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그리고는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니네들 엄마 아빠가 자고 있는 줄 알았냐? 내가 피땀 흘려서 돈 벌고 니네 엄마가 학교 가서 무릎까지 꿇을 정도로 너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고도 니네들이 자식이냐? 짐승이 아니라 자식이냐고 이러고도. 남편의 고함에 아들들은 아니 그게 아니라 술 먹으니까 아니. 애들은 부정을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걔네들은 술 먹으면 본심과 본성이 나오는 애들이라는 것을 저희 부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너네들 착각하지 마. 내가 원래는 내 재산, 내 와이프랑 너네들한테 잘 골고루 분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국물도 없다.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냐? 알겠어?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진짜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아니, 진짜 진심이 아니에요. 짝! 남편은 아들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뺨을 맞고 완전히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 일진 그 시절로 돌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친 겁니다. 아이씨, 지금 왜 내 뺨을 치고 난리야? 아들은 남편 멱을 잡고 소위 그냥 개판이 났어요. 저는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말리고, 에휴, 술 먹은 애들은 거의 짐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해도 애들 본성은 안 변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저희 집에서 나갔고 저와 남편은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고 엉망이 된 집을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음 진단했던 병원에서 온 긴급한 전화.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하니까 빨리 와주세요. 저는 처음에 무슨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지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같이 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저를 진단해준 주치의를 만났어요. 주치의는 저를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 죄송해요, 저에게? 의사 선생님,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설마 3개월 시한부인 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런 말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런 말이라면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안 듣고 나갈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의사가 그게 아니고 시한부는 오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에 화가 났어요.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오진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분 혈액검사에서 혈분 내 철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제가 간경화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환자분은 간경화가 아니라 혈색소증이고 이로 인해서 간경화를 앓고 있는 분들처럼 비정상적으로 철분이 높아져서 오진을 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순간 의사가 원망스러웠지만 그 생각도 채 1초가 안 되었어요. 바로 방방 뛰면서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로 남편도 그때 제 손을 꼭 붙잡고 펑펑 울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더라고요. 매일 죽는 상상을 해서 살이 10kg나 빠지고 하루하루가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바짝 선 채로 사느라 참 심적으로 힘들었는데 저에게 2번의 기회를 준 것 같아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로 인생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에 대고 제 처지를 원망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남편은 당신 정말로 착하게 살았나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오진이 나올 수가 있어. 세상에 말도 안 돼. 저는 태어나서 남편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펑펑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저도 정말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슴이 찡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혈색소증이라는 병명에 맞게 치료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당신이 만약에 오진 판정을 안 받았으면 나는 아마 악마 같은 아들들에게 내 전 재산을 주고 죽어서 후회했을 거야. 의사의 오진 덕분에 나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어. 당신 너무나도 사랑해. 나는 이번에 이렇게 오진 받은 게 정말로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지금 나이 반백이 넘어서 뒤늦게 인생을 즐기게 되었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정말로 100번 맞았습니다. 그래,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번 오진으로 인해서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나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희생하고 힘들게 했거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 나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주지 않는데 남을 사랑해주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 결심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래. 내가 당신이 당신을 위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다 할게. 우리 이제 인생 즐기면서 살자. 남편과 저는 그날 새끼손가락을 서로에게 걸면서 꼭 약속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를 이사장에게 완전히 넘기고 지분을 처리하고 나온 돈으로 저와 여행을 떠났어요. 저는 못해본 게 참 많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주도를 다시 한번 가게 되었고 여행의 묘미를 알게 되니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들 다 즐기면서 사는 인생을 나는 너무나도 뒤늦게 찾았네. 여보, 이제라도 찾은 게 어디야. 우리는
남들의 2배를 더 사는 거라고 생각하자. 죽다 살아난 사람이잖아. 남편과 저는 이따금씩 우리는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농을 주고받고는 했어요. 남편은 사실 나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가려고 했어. 당신 없는 삶은 상상이 안 되었거든. 그래서 일부러 내가 재산을 다 정리하고 현금화를 한 것도 이거였어. 당신에게 다 쓰고 그 다음에 당신 뒤를 따라가려고. 그런데 당신이 더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내가 이거 하나만은 무조건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지킬 거고 당신이 가는 길을 항상 따라가면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나는 당신이 있다면 뭐든지 좋아. 행복하고 감사해. 그리고 내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절절하게 느끼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사람 취급도 못 당하던 제가 20년간 키운 4배 낳아서 키운 것도 아니고 거두어준 아이들에게 배신을 당하던 제가 한 사람에게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니 정말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서울로 도망치듯이 뛰쳐나온 내게 사람답게 살게 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나도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하면서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 정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와 남편은 뜨거운 포옹을 하면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진심 어린 감정들을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내게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 세상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오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 적도 참 많았지만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이제는 더 이상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어찌 보면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듯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 늙은 나이여도 이런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자식놈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뭐 어정쩡한 곳에 취업해서 지 밥벌이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모의 그늘을 벗어난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지 그들도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결혼하고 자식 키우면 제 마음도 좀 알고 그러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그래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제 안에 뜨거운 불덩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았기에 저는 자식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질비하니까요. 저는 분노를 품고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속이 편하네요. 그럼 저는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